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말이죠. 이제 41주년이 되는 5.18 기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18 민주화 이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주무르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야의 당 대표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또 빠지지 않고 요즘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 물론 이틀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5.18 기념일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 반발적 메시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혼동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요. 역시 민주화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쓰레기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또 이 YS 빼놓을 수 없는데 마침 이 YS의 아들 김현철 민주센터 이사죠. 이 상임이사인데 김영삼 민주센터 이 상임이사가 이 국세청에서 느닷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그야말로 과세하라 이렇게 통보가 오고 또 그러더니 불과 한 2달도 되지 않아서 이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선산 압류했다. 이거는 과거 어느 독재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반윤리적 폭거다.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18 바로 하루 앞둔 어제 이러한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현철 씨의 경우에는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하는 일은 즉 YS 기념도서관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YS 기념도서관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서 이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약 한 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이 사재를 털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재를 털었냐면 상도동에 있는 사저하고 거제도 땅,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멸치 어장 이런 것들을 전부 털어서 이 민주센터에 기부를 했고 이 사단법인 민주센터에서 이 YS 기념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건립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동작구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이 좀 여의치가 못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세금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낸 이유가 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도록 맞게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YS 기념 도서관의 경우 그리고 이 건축 자금을 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부받은 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는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납세자 즉 김현철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쳐서 이 압류 당연히 사전 통지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김현철 씨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도 없이 지난 2억 2,700만 원 정도의 최근에 세금을 부과하고 바로 토지 세 곳, 즉 이 선산 묘소가 있는 이 선산을 포함한 토지 세 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류 조치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군사 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비윤리적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 YS의 손자가 지금 현재 권영세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자까지도 이러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설령 말이죠.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위반이 된다 할 때 이 법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납세 의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본인의 이러한 이 YS 기념 도서관, 이 사단법인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한 이유는
지금 YS 아들 김현철 씨가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비리, 의혹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보복의 일환에서 이 압류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부터 뭐라고 이 5.18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5.18 메시지에 관해서 하나하나 얘기는 빼고요. 우선 몇 가지 제가 논평할 만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 SNS로 올린 글에서 오늘을 미얀마, 여러분들 미얀마 군부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 어제의 광주를 본다. 그랬는데 마침 16일 날 윤석열 총장이 미얀마 사태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슬쩍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런 미얀마의 군부 독재, 쿠데타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 전선이 마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요즘은 최소한의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 강한 미얀마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는 상당히 머뭇거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미얀마에서 어제의 관계를 본다라고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북한 인권과 미얀마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문 대통령이 한 논평 중에서 또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민주화 인권 평화의 5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또 세계로 한 걸음 힘차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이죠. 민주.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의 민주가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다. 헌법적 가치. 예.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거기에서 자유를 빼려다가 들키고 여론의 비판과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권. 여러분들.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인권 문제.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이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지 않습니까?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에서까지도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제사회의 저명한 이런 인권 관련 싱크탱크들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김정은이가 탄압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국내외 인권 문제를 보고 있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5월이라고 그랬어요. 자, 평화. 광주 사태 때 얘기하는 평화하고 지금이 이루어지는 평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 5.18 사태로 인한 평화, 이미 입법 조치까지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평화하고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평화,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엔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의 평화에는요, 개념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나요. 지금의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제거됐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과연 협상 촉구하고 있고 그동안에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 계기에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 국제사회의 그 최고의 압박과 제재라는 틀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 왔는지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5.18 4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민주화, 인권, 평화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 대목만 딱 제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민주화, 인권,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일 날
살아있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가 바로 5.18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이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딱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다.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고,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 총장의 이 강력한 비판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를 통해서 반응하고 있고요. 또 추미애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추미애는요.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한 얘기 중에 핵심부는 이겁니다. 아직 현실의 참여자가 극히 드문 것도, 또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서 군부 독재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실제 공유하면서 부역한 세력으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 검찰이 부역한 세력이에요. 윤석열 총장도 결국 이 군부 독재 세력과 부역한 세력이라는 거죠. 반민주 세력이라는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게 반민주 세력이냐? 예. 대한민국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지금 본인의 입지, 결국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걸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을 때 총장 찍어내리듯이 찍어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려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 국민의 추미애의 정체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윤석열 총장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이 명분도 또 실리도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추미애 못지않게 또 제가 언급해야 할 사람은요. 누구냐면 이낙연 대표예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이 정치는 본래 단순한 것이 좋은데 너무나 단순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주를 독재에 대한 저항만으로 볼 것이냐? 다른 요소도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 독재와 전제라는 표현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정에 대해서 소탕하듯 수사한 것은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또 이 반은 부인을 하고 있고 반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낙연 대표의 머리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그리고 더 정말 어이가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는요. 김의겸, 제가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에요. 이 함량 미달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니요, 흑석동에다가 땅 투기해놓고 그러고서 배지를 달겠다. 지역구 공천 달라. 예,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열린민주당 1위인 김진애가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자리를 사실상 김의겸한테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배지를 달았으면 겸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놨냐면요. 이 윤석열 총장 젊은 시절에 전두환 장군이라고 했어요. 떠오른다. 참 이런 사람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았다. 그 대통령의 그 대변이다. 이렇게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 오늘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냐면요. 자, 공통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졸업 성적이 156명 중 126등이었고 윤 총장은 구수 끝에 검사가 됐다. 그러면서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두 사람 다 언론의 도움을 받고 컸다는 거, 이것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이러한 이 수준의 이 국회의원이 참 얼마나 더 많은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제대로 앞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5.18 관련된 이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 이 반응, 메시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야권 중에서 요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DJ 때 과기부 장관을 했고 사선의 의원이고 말이죠. 바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투옥됐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광주 민주화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에서 민주 유공자 우대법이 하나 만들어질라. 딱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도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의 이런 위선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많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서 이 유공자증을 반납한 사람이 바로 김영환 의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5.18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5.18 지원금을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바로 이러한 이재명에 관해서 지금 강력히 월 10만 원 생활지원비 준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야말로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이러한 조치야말로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몰입의 정치다. 몰입의 정치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광주는 전야제가 열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정치인들의 전시 공간이 되어갔다. 오늘 모여 고개를 숙인 자들은 그날 대체로 침묵한 자리다. 그들은 광주의 모욕에 무릎을 꿇고 있으나 이미 권력에 취해 있거나 지역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 운동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수많은 호남인들은 광주 정신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김대중 정신에서도 이탈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운동권은 광주와 DJ 정신을 문재인의 실패한 권력과 엿바꿔 먹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 비판, 오죽해야 이 김영환 의원 점잖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봄이면 대한민국은 상복을 입는다. 묘지의 정치를 버리고 광주가 이 나라의 미래로 가는 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복을 벗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요. 구구절절히 저는 단 한마디도 비판할 부분이었고 정말 고개 숙여서 이 광주 5.18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히 이러한 이 가짜 행세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제는 속가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최근에 김영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이 세계의 흐름에 뒤져 나라를 망친 세국 정책의 대원이 대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평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 원전 굴기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더군다나 이 탄소 2050년에 탄소 제로 정책을 치면서 탈원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문제를 제대로 대통령한테 진언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송영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고 현 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칼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이제 5.18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동시에 광주를 방문해서 주먹밥을 같이 먹으면서 민주화운동 5.18 이런 추모 행사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서 이 5.18 민주화 이런 운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발전한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말이죠. 이 대통령 임기 만료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임기 만료가 며칠 날이냐 이걸 가지고 행안부대로 선관위대로 법제처대로
인사혁신제대로 구구 각각의 해석을 내놨고 이 부처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한 바도 있고요. 선관위도 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쭉 그동안에 발을 빼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선거가 3월 9일로 결정이 되고 1년 정도 남다 보니까 선관위가 오늘 이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시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놨는데요. 2022년 내년도 5월 9일 밤 24시 그러니까 5월 9일 0시가 5월 9일 24시가 임기 만료일이에요. 그동안에는 2022년 5월 10일 0시다 이런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서 취임이 5월 1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 날 오전 8시 9분에 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냐 아니면 10일 24시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 선관위가 확실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빨리 되는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건지 참 여러분과 함께 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하루가 여금하잖아요. 이 실정, 이 무능, 그 다음에 부패 문제. 그래서 이제 5월 9일 24시다. 그러니까 5월 9일 밤 12시가 딱 되면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 날 이제 선거를 실시해서 우리가 심판 반드시 우리 야권에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제가 방송을 마치고 싶은데 딱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조선일보 이 사설이 이 칼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칼럼니스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기재한 김대중 칼럼인데요. 대통령에 대들어야 기자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 취임 4주년 회계 때 보니까 대통령은 성과를 강변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 이렇게 저돌성이 없어가지고 있어야 기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언론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이게 기자회견인지 특별 연설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헷갈리더라. 그러면서 대통령과 언론 모두가 패배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제가 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이 5.18 민주화 관련해서 지금 민주, 인권, 평화의 얘기를 저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말이죠. 저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이라도 좀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비판을 해드렸고 이런 김대중 칼럼을 꼭 좀 읽어봐라. 그래야만이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정권 실세들 제대로 좀 정신 좀 차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언론 환경 기울어졌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 특별회견이나 기자회견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님만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